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송지호 파트너입니다. 네, 그동안 또 잘 보내셨습니까? 음, 오늘 주제는 이제 에코프로 로보티즈 다음 모빌리티 후속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최근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종목군들 상당히 급등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 증시 4번 타자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좀 그래도 감사하게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거기에 로봇주들 이제 그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이 너무 많은 종목들이 움직여서 이제 큰 또 이제 수익을 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의 또 응원과 송원에 좀 감사드리고요. 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로보티즈 저 코스모학이라든지 상신 EDP 또 뭐 DNT 이쪽도 전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해드렸잖아요. 소음하이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련주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이야기도 좀 해드려보고요. 여러분께 또 이번에는 특별하게 그동안 또 제가 주목했던 종목군들의 어떤 결과들 또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께 또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고민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도 가지고 왔으니까 잘 꼭 보시면 또 좋은 기회를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바로 이제 또 연결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저는 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3차 릴레이팅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그동안 쭉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워낙 이제 방대한 자료들 가지고 또 이렇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3차 릴레이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적으로 보게 되면 많이 느끼고 있죠. 네. 삼성 SDI가 전체적으로 보시기에는 포스코 케미칼에 30조 원의 수주가 줬던 것처럼 단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몇 조씩 주다가 이제는 이렇게 30조 원,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주로 그 삼성 SDI 주 고객사였는데 이렇게 합종 연행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사 이렇게 거래처하고 연결되는 점 보시게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지행 같은 경우도요. LG 엔솔에만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공장을 삼성 SDI에게 또 넘겨줬던 것처럼 이렇게 합종 연행하는 흐름들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2000년에 상당히 물량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2차든지 그 3차 릴리팅 구간이 향후 지속적으로 연결될 점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 관련 업종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러 번 이제 관련해서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체크해 드린 대로 이제 제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부터 해서 보면 에코프로의 밸류체인 그동안 쭉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곳에 이제 영상에도 올려놨기 때문에 네, 보신 분도 다 알 겁니다. 코스모학도 지배구조 이슈들 다 알려드렸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밸류체인, 코스모학과 코스모 신소재 쪽까지 연결돼서 잘 살아있기 때문에 공급처가 있는 거죠. 공급처가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배터리까지 상대적으로 증설한 부분들이 지금 네,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쭉 보신 분들 잘 아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스코 에코프로가 이제 300% 흐름들 넘어갔던 흐름이 있었고요. 음, 또 영상을 보시고 꾸준히 또 보유하신 분들은 최대 600%까지 지금 어마어마하죠. 예, 적게는 220%에서 이렇게 큰 수익을 좀 거두셨는데요. 하여튼 감사 인사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톡으로도 이제 내용으로도 많이 받았는데요. 음, 여기에서는 이제 다 이제 보여드릴 수 없지만 네, 이따가 한번 또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리고요. 음, 네, 그리고 에코프로 제가 말씀드렸죠. 벨체인 양극재 밸류체인이 핵심적으로 이 회사가 우리가 예, 전구체, 양극재는 전구체하고 이 리튬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니켈, 코발트, 망간까지 자회사를 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보다 실적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300%, 코스닥도 138%까지 올랐어요. 예, 세 자리. 저는 이제 한 번 가지고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세 번째 구간에 있어 말씀드렸고, 네, 한번 체크해 보고요. 하여튼, 네, 에코프로 당연히 이제 작년에 두 번 이렇게 또 진행했었죠. 네,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도 마찬가지로 다 따라한 거죠. 그리고 상신 EGP도
제가 이제 9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을 때 이제 이렇게 좀 대응을 좀 가족분들과 좀 진행했었고요. 네, 이래서 보면은 대부분 50% 가까운 뭐 30%대 그리고 전장 쪽, 제 영상에서 전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었죠. 세연이와부터 송화이텍 이렇게 50%대까지 올라왔어요. 로보티즈, 그 다음 로봇 쪽 관련해서 네, 이렇게 흐름에서 이제 98%. 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전자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56% 올라왔어요. 선희 시스템 57%. 여기에 뭐, 네, 금요일 날, 음, 네, 7일이 되겠죠? 금요일이면. 금요일, 그때 인탑스 상한가 나왔습니다. 로봇주로서. 그래서 이 종목군도 좋은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상한가 왔죠? 반도체 관련해서 하나 마이크론도 20%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느낌상으로 보면 요즘은 30% 밑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상승하더라도 크게 느낌이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종목 장세, 그러니까 쏠림의 장세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좋은 결과를 좀 이어지는 부분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시면은 제가 이런 관련해서 쭉 보시면요, 밸류체인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이런 자료들, 네, 이런 자료들을 구축해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기차 로드맵 투자함 로드맵 관련해서도 보시게 되면 네, 딱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로드맵만 잘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좋은 기업들의 어떤 포커스를 맞춰간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이제 방송에서도 한번 제가 TV 방송에서도 출연해서 한번 이제 체크해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동안 강조한 게 뭡니까? 한국 증시에 대한 4번 타자는 이제 메타 모빌리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네, 모빌리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음, 핵심적으로 제가 이 투자 로드맵을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예, 메타 모빌리티를 중심에 해서 보면 우리가 어차피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거기에 따라서 2차전지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많이 수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확대된다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장 부품 쪽이 수혜가 받는 거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네, 송화이텍이 네, 57% 정도 올라왔죠. 서현이와도 58% 정도 올라왔고 그 다음 대안주가 뭐였습니까? 화신. 이 배터리 케이스하고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제 IT 부품 쪽으로 말씀드렸던 일단 나무가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알려드렸는데 지금 보면 60% 7%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30% 올라왔고 네,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을 중심에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더구전자, 애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네, 최근 급등 나와서 상당히 좋게 올라왔습니다. 결국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IT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죠. 네, 결국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모빌리티, 전기차의 컨셉에서 메타버스와 결합되는 네, 여러분이 자율주행이 이루어졌을 때 후에 어떤 사항들을 상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동차, 자율주행이 된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다양한 업무도 할 수 있을 거고, 게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대표적으로 네, 이 메타버스 쪽하고 이 로보틱스가 다 연결됩니다. 인공지능도 당연히 다 우리가 자율주행하는데 판단하는데 인공지능이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OLED 산업까지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결국은 갈 수밖에 없죠. 네. 새로운 산업에서 보면 아까 메타버스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고요. 인공지능도 그렇고요. 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뭐 300조 원을 투자한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쪽에 투자한다 하는 이유는 다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저래서 이런 부분을 잘 말씀드리고 포커스 맞췄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좋은 결과들 결국은 이번에 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죠. 실적가 동반이 된 거거든요. 에코프로가 올해 들어서 영업이익이 9천억에서 1조를 벌어들입니다. 그러면 한 제조업으로 보더라 10배 정도니까 시가총액 10조가 넘어가야 되죠. 기본으로. 그 부분이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 흐름들이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전장 부품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잠깐 한번 또 포커스 맞춰 드려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점에서 전략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네, 보시면은 저는 종목들 매수하면 대부분 함께 하신 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그냥 그 어떤 이제 뭐 관련해서 기술적 분석만 보고는 저점에 살 수 없습니다.
가지고 살 수도 없고요. 기술적 분석과 기업 분석을 통해서 대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어떤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저에 대해서 많은 분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홍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의 흐름에서 어떤 기업들 보면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엄청난 자료를 구축해서 피와 땀을 노력해가지고 이런 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결국은 네, 제가 방송 테크 말씀드린 대로 이 성장주의 종목정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리냐면 네, 이 수급을 보면은 정확하게 여러분께 답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뭐 코스닥 가는 시장이 있을 거고 이제 코스피가 가는 시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보세요. 거래대금이요 14조 원이 됐어요. 상승할 때 보면요 이걸 확대해 보세요. 네,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보시면 답이 딱 나오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좀 상승했던 것처럼 이 상승의 흐름들이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작년 연말에 말씀드렸죠. 하락지장의 평균 하락률이 마이너스 50%였는데 그 이후에 1년 후에 상승률이 97%였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슈에서 보면 올해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구간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지금 결과적으로 엄청난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저만큼 이렇게 나오는 그 분이 있으면 네, 한번 네, 모셔와 보세요. 네, 모셔오시면 제가 그분께 진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 보시면은 그래서 네, 제가 계속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로보티즈 선 시스템에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그동안에 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상신 EEP도 마찬가지예요. 상신 EEP가 많이 올랐죠? 이런 게 알려드리고 나서도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적었습니다. 여기에 뭐 SPG도 그렇고 다 못 적었어요. SPG부터 로봇 관련주 다 안 적었습니다. 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프로모션 관련해서요. 여러분께 오늘은 특별하게 다른 때보다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예.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회잖아요. 기회였고 지금 올해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그래도 베스트 수익률로 베스트 파트너성다워 1위를 해서 달성도 해봤고 또 이렇게 세 자리 네,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까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쌀 수가 없습니다. 네, 음, 어떻게 보면 하루에 7천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주식창에서 정기 결제 하시게 되면 44만 원인데요. 예, 22만 원. 이번에 이제 가격 인상할 겁니다. 네. 이제 너무 저렴한 근데 연결돼 보다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상의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죠? 네. 그래서 가격 인상 전에 꼭 하세요. 이거는 제가 네,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네. 이번은 놓치게 되면 이제 평생 후회하실 거니까요.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지만 네, 놓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1668에 4735 꼭 적어놓으세요. 1668 4735 가격 인상되니까요. 네, 이 3월달 구간만 해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락을 받고 가격 인상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연락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에 22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저렴한 서비스는 없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왜? 저는 급등주를 이렇게 따라 급등하는 종목 이렇게 문자 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을 드립니까? 이런 자리에 드리죠. 이런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런 자리에서 드렸었고요. 또 이런 자리에 드립니다. 여러분 방송 에코프로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이런 자리 전 눌림목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네, 최근 뭐 마지막 뭐 사신 분도 그렇고 2월 달 제가 오시면 2월 1일부터 이 3일 구간에서 핵심 종목으로 소개해 드렸거든요. 어떠세요? 이 종목 그 전에 어땠어요? 이 자리였습니다. 세 번입니다.
12,000원, 11,000원대부터 매매를 했었던 기업이고 그만큼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정말 이 기업을 발굴해가 기다려서 네. 여기서 또 어떻게 됐으면 기다린 거죠. 기다렸다가 네. 또 매수한 겁니다.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거죠. 이렇게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했잖아요. 이렇게 계속 네. 그리고 급등 나왔습니다. 네. 한 종목만 이렇게 급등 나온 게 아니라요. 연달아 많이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네, 상신 EDP도 그렇고 뭐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급등 나왔고요. 이것도 네 번째입니다. 파동에 대한 매매를 하죠. 이렇게 하나, 둘, 시장 흐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인데 여기서는 팔지 않았습니다. 왜 안 팔았을까요? 거래가 안 터졌기 때문에 매집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보유하고 간 겁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게 200포인트가 돼요. 네, 이렇게 보여주면 그러니까 한 종목만 잘 이렇게 좀 제가 운영해가지고 드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네. 급등주 따라가지 않더라도 이 종목들을 대응했을 때 당연히 급등주까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쭉 보시고 네, 그 부분에서 이번에 네, 좋은 기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최대 특징이 뭐냐면 단타에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는 거고요. 단타가 가는 시장은 언제입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죠. 계속 하락했을 때 어떤 이용하는 부분이지 이렇게 이런 큰 수익을 좀 수익으로 좀 거두려면은 결국은 예, 이런 포지션을 대응해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께 심어주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단타를 해서 수익을 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돈 번 사람들은 제가 뭐 그런다고 해서 오랫동안 뭐 장기 투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단기, 중기 쪽으로 해가지고 보면 좋은 결과 흐름들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한번 잘 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가격 인상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까지 네, 이렇게 내용도 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어떤 구간인지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깔끔하게 자료 제공하면서까지 하는 네,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포인트 자료는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이렇게 좀 진행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연결해서 봤는데 뭐 관련해서 노버주도를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노버티즈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네, 흐름상 어디 자리에서 알려드렸습니까? 노버티즈 이 자리죠. 이 자리부터 네, 워낙 많은 자료를 보여드렸으니까 다 근거 자료가 다 있습니다. 네, 근거 자료 다 있죠. 네, 네, 여기 보시면은 네, 근거 자료가 여기 다 있습니다. 벨창이 여기 IT 쪽 아까 카메라 쪽하고 연결돼 있죠. 나무가 종목도 다 여기 알려드렸었고요.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뭐그 전에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더 잘하시겠죠. 하여튼 이 내용을 쭉 말씀드렸으니까요. 모티즈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일개미, 네, 집개미 이런 영상도 보여드렸었죠. 수없이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배달하는 모습이에요. 네, 실적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보는 모습들이고요. 네, 네,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고 실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렸죠. 실제 Following the 배달하면서 planned route, Jibgamey 이렇게 will 했다는 accurately 것들입니다. find the 그렇죠? correct room location and knock on the 문도 door. 두들기면서요. 이거 좀 알려드렸고요. 문 두들기죠. 핵심적으로 지금 이게 노버스는 감속기 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네, 보여드린 그 SPG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여드린 자료들은 다 제가 여러분께 다 감속기 쪽 네, SPG 보시면은 이렇게 감속기 간절이죠. 우리가 사람 부처하면 이런 네, 간절에 해당하는 쪽.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SPG가 노버티즈도 만들고요, SPG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으로 로봇 우리가 홈 서비스라든지 이제 협동 로봇 이렇게 다관절 로봇이라든지 해서 이제 삼성전자도 뭐 대부분 이제 예, 모든 제품을 이제 무인화해서 만들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로봇이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네. 이런 결과 흐름들 좀 이어졌고요.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는 제가
적어도 못 간 종목군들을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대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대안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로보티즈부터 흐름에서 올라왔고, 네, 이제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네, 국고처 방송에서도 한번 이제 관련해서도 알려드렸었잖아요. 네, 코스마. 제 국고처 방송은 지금 한국경제TV 국고처 방송은 이제 금요일 날 저녁 한 7시부터 8시, 토요일은 11시부터 12시 이렇게 일요에도 관련해서 이제 녹화가 동일한 시간에 좀 반영되니까요. 하여튼 네, 특별히 국고처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출연하고 있죠. 네. 그 에코프로 BM 뭐 많은 고생하신 분들 상담도 많이 해드렸는데 다 그분들 이제 감사 인사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SPG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제 흐름들을 또 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급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간 종목 있잖아. 안 간 종목 제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안 간 이런 바닥권에서 대부분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어디서 알려드렸죠? 네, 여기 자리에서 알려드렸죠. 이 자리. 한 번 눌려주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자리에서 팔아버리죠. 이런 자리에서 안 가나 보다 팔았는데 그대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술적 분석을 네, 그래도 증권 교육을 320강의 했거든요. 네, 그만큼 기술 분석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있고요. 또 보시면은 이제 네, 인탑스 같은 경우도 로봇 쪽으로 해서 보시면 어때요? 비타죠. 예, 비타 흐름에서 충분히 바닥권에서 기업들 수렴 패턴을 만들고 나서 올렸다가 한번 이제 뺐다가 끌어올리는 흐름입니다. 예, 많은 투자자들이 어디서 던집니까? 예, 여기서 던진 거죠. 여기서 던져버리죠. 예,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끌어올리면서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해서 회원분들에게도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일부 네, 좀 수익 실현하면서 가자고 말씀드렸고 하나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네, 바쁘신 분, 직장인 분도 따라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흐름이 있고 그래서 또 추가적인 내용도 한번 말씀드리면 뭐 지난번에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이제 관련해서 보면 이제 좀 올라왔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네, RS 오토메이션이가 못 간 로봇주들 네, RS 오토메이션 한번 급등 나왔죠. 최근 흐름에서 네, 그래도 많은 흐름들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네, 흐름들 해서 이게 바로 또 올라오면은 순간 13,000원대에서 이제 18,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유일 로보틱스도 네, 네, 이렇게 흐름들 좀 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또 못 간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저번에 올려드렸던 게 이제 모델 솔루션 그 기업이었죠. 예, 이 종목도 소개해 드렸었죠. 모델 솔루션.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또, 네. 로봇 관련해서 관심이 관련하면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금형 쪽이죠. 우리가 로봇이 많이 생산하고 판매될 경우 금형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사출 쪽을 보시면 돼요. 사출, CM 쪽.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이 회사가 로봇과 함께하는 이런 CM 산업을 합니다. 그래서 CM 부분의 매출의 8%가 로봇 생산에서 발생한다는 거고요. 향후 로봇 시장 확대에 따라서 고객사 증대하는 부분에서 신규 고객사 확보가 좀 성장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익이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모델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런 이제 못 간 이제 로봇주에서 찾아야 되죠. 못 간 로봇주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에브리브 같은 경우가요, 보면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로봇주 대비해서는 이제 못 간 흐름을 보였는데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브 관련해서 좀 볼게요. 네. 그러니까 다른 그 전에 한번 이 로봇 에브리브 같은 경우가 이제 한번 27,000원대까지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요. 이렇게 흐름들 또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급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다른 로봇주들이 하나씩 순환해서 올라가고 있죠.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고요. 네, 이제 그런 흐름이라 어떻게 보면 이제 못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동안 그래도 한번 끼를 한번 부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회사의 특징적인 내용들은 제가 한번 같이 보면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청소기, 로봇 청소기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 하게 되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시장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가 홈 서비스 쪽이 되겠죠. 홈 서비스 그리고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이제 의료용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홈 서비스하고 연결돼 있죠. 의료용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스마트 팩토리 공장에 쓰이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홈 서비스하고 연결되면서 이제 지능형이 되겠죠. 대부분 다 지능형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면 이 동사가 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 자율주행 그 관련해서 보면 서비스 차원의 연결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본업은 이제 일단 삼성전자 쪽에다가 이제 그 ODM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매출을 발생하는 상황도 있고 그래 자율주행 그러니까 향후 자율주행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로교통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배달을 이 자율주행 아까 보여드렸죠 로보티즈가 일개미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좀 산업의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지능형 서비스 로봇하고 이 홈 서비스 로봇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이 좀 이어질 걸 보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본업에서 그래도 흑자를 좀 내는 그 기업 중에 하나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아직 이런 뭐 로보티즈는 아직 흑자를 내는 회사들은 아니죠. 이제 그렇지만 이런 이제 흑자를 내면서 그 기반에서 어떤 중저기적 이런 홈 서비스라든지 지능형 로봇 쪽으로 연결해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보면은 이제 포인트는 이거라고 봐요. 뭐냐면 증설 이슈. 뭐 실질적으로 이 기업은 이제 우리가 로봇 하게 되면 이제 그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적 우리가 홈 서비스 운영하면서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공장에서도 쓰이겠죠. 우리가 이차전지도 다 자동화 설비로 됩니다. 네, 사람의 손이 많이 이제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인구도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동사가 이제 수혜가 좀 클 것 같다는 거고요. 자동화라든지 산업용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업용.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삼성, LG, 현대차, 뭐 하나까지 이렇게 또 확대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쪽으로 쭉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수혜가 되는 기업인데 다 이제 아시는 분 중에 하나라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의료용 쪽으로 이런 이제 여기 그림대로 자동화 쪽으로 많이 쓰는 많이 보이시죠? 이런 이제 기업인데 이제 첫번 이제 이거는 이제 참고상으로 그냥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내놓는 거죠. 이게 보조 로봇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용 쪽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하거나 뭐 걷지 못하신 분들이 이용해서 걸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로봇이 될 것 같아요. 그 유일 로봇 그 로보틱스가 이제 크게 좀 주목받은 부분은 이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다른 부분 증설 이슈. 네. 캐파가 얼마나 커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요. 이거 공장입니다. 공장인데요. 지금 상공장이 증설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멘텀 처음에 이해서 하는 뭐냐면 그 기존 공장 대비해서 5배 정도 규모의 상공장을 좀 신축할 예정이니까 이게 모멘텀이 클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만 잘 지어진다면 뭐 연 매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캐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에브리북 같은 경우 못 가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 한번 체크해 봤고요. 최근 이제 또 저는 이제 짧은 시간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그 전체 우리 시장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기로 볼게요. 이게 이제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2차 전지가 가지? 왜 자동차가 잘 되고 있지? 네. 왜 반도체가 상승했지? 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은 언론을 통해서
예, 미국 첨단 그 공급망 개편 때문에 니네들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미국 백악관을 들어라. 니네들 다 매출 쳐, 어떤 기술도 다 공유해라. 막 그런 게 했는데 또 그리고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은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미국이 견제하지 않았다면 중국이 특히 낸드 시장부터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좀 컸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디스플레이는 다 대부분 이제 중국이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도와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반응이 봐야 돼요.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산업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를 맞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먼저 2차전지가 주목을 받았던 상황인데 앞으로 받아야 되고 자동차, 전기차 보실 것 중에 하나 보게 되면 제가 이거 저는 이제 수출 데이터에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좀 해드려 보는데 중요하게 보시면 어때요? 수출에서 2월달 수출에서 뭐가 좋아졌죠? 우리가 안 좋다 하는데 불구하고 뭐가 좋아졌습니까? 예, 자동차가 47%. 네, 그래서 제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를 봐야 된다 말씀드린 거고요. 2차 전지가 25%.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쪽 산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컵에서 계속 실적이 좋아지면 이게 물이 차겠죠. 하나씩 물이 차겠죠. 단계별로. 어느 순간에 이번에 수출 증가하고 또 증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넘치겠죠. 그게 바로 지금 최근에 나타난 시장의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수급이 왜 들어오는가? 그동안은 공매도의 세력들이라든지 어떤 이제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눈이 가려진 거죠. 아쉬웠죠. 근데 그게 봤더니, 실적 봤더니 안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2차전지 좋아. 실적이 더 좋아.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저도 코스모학도요. 올해 들어서 950억 정도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그러면 10배로만 보더라도 시가총액 1조 가야 된다는 것인데 근데 상당히 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모멘텀이 된 거죠. 이렇게 쌓이면 이제 나중에 넘친다는 겁니다. 이제 자동차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자동차 쪽도 우리가 하나에 대한 부분에서 또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좀 움직였습니다. 그죠?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보시면 제가 배터리 케이스 쪽, 예,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죠. 체크를 해보면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 밸류 상으로 한번 더 돌아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은 제가 쭉 코스모까지 또 말씀드리고 나서 네, 에코프로 다음을 찾아라 네, 좀 말씀드리고 원통의 배터리 쪽을 주목을 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통의 배터리의 어떤 모듈 뜯어보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실적으로 해서 우리가 딱 핵심적으로 많이 보여드리는 거죠. 이 우리가 배터리 용기를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들어가는 이 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뚜껑이라든지 이게 바로 이게 핵심적으로 보면 이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예, 이게 상신 EDP가 연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신 EDP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재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TCC 스틸이었습니다. 그래서 TCC 스틸 같은 경우도 그래서 네, 제가 같이 소재를 공급하니까 원래는 이 회사가 뭐냐면 우리가 그 참치캔 아시죠? 네, 그런 이제 도금 강판을 공급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니켈 도금 강판에 하나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면서 이번에 35년 만에 증설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예를 들어 그전에는 참치캔만 팔다가 이제부터 이쪽이 커진 거죠. 2차전지가. 그래서 담는 용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간 거고 이 모듈을 합니다. 이게 하나 다 가져다가 건전지처럼 생긴 원통형 배터리 쪽입니다. 우리가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이 있죠. 이거를 모듈화해서 이게 바닥에 자동차 밑에 깔게 되는데요. 그냥 까는 게 아니죠. 배터리 팩은 배터리 케이스에 깔게 돼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상신 EDP, 화신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의 차 내장재가 고급화되면서 서현이아가 이제 네,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송호 하이텍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화신 이렇게 연결돼서 좋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딱 답이 나오죠. 종목들이. 그래서 쭉 보면은 이런 관련해서 원통형 상신 EP 이런 식으로 생겼다 말씀드렸고 그게 바로 들어간 게 그 TCG 스트레 관련돼 있고 실적으로 쭉 보시면요. 예, 아까 바닥에 자동차 밑에 깔렸다는 거 이게 바로 배터리 케이스입니다. 이게 모듈이 이게 하나씩 들어가게 돼 있죠. 자동차 밑에 이게 하나당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차 한 대당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네. 네. 100대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대면 1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대면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실적으로 가격 그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다 이쪽 시장이. 네. 그래서 그 성화이텍을 말씀드렸고 올라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핵심은 자동차하고 연결해서 자동차, 예, 전장 부품하고 연결되어 있는 포커스. 제가 처음에 어떻게 보여드렸습니까? 이거. 예.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보시면은 제가 처음 있죠. 노드맵이 있습니다. 노드맵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 IT 쪽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노드맵을 따라가야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동차 쪽이어도 2차전지라든지 전장, 전기차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반도체 쪽의 흐름에서도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서 간쉽게 보신다면 또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죠. 저는 이제 하나 마이크로도 이제 올라왔고 그래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보다 이제 못 간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죠. 반도체 업종. 저는 이제 반도체로는 상당히 이제 워낙 제가 2차전지라든지 이런 IT, 반도체, 바이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쪽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공에 가깝기 때문에 이쪽에 담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쪽에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KC텍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실적은 나오는데, 뭐 때문에 안 좋아졌는가를 보게 되면, 업황 때문에 있죠. 업황 어려움.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니까, 코스피 시장에 가려면 중국이 살아나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중국이 살아나야지, 네, 실적으로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출에 보면 반도체가 안 좋잖아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중국이죠. 중국이 IT를 조립하고 생산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애플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국이 안 좋죠. 그러면 중국이 살아나면 좋아지겠죠. 최근에 그래도 예, 스마트폰이 다시 팔리기 시작했다. 리오프닝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를 보고 플러스 돌아면 코스피 시장이 대형주가 가는 시장은 그때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 MLCC 쪽으로 이렇게 주목을 밀리지 않고 올라오고 있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저점을 높이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돌파하면 올라가겠다는 의미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런 부분 한번 보면 이제 왜 삼성전기가 이런 흐름인가? 결국은 일본 고객이 많은 아니 중국 고객이 많은 그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또 이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전기차가 확대되면 당연히 MLCC 쪽 전장에 대한 부분이 성장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나누고 연결해서 삼성전기라든지 흐름들이 이렇게 좀 반영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그 실적 회복이 되는 시점하고 연결되는 부분들 또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아까 한번 더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그 기업들 있잖아요. 이제 CMP 이 회사 같은 경우 한번 제가 그 보면 이건 뭐 지난번 이제 인플레이션 나왔더라고요. 그 미국장에 보니까 좀 잘 둔화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저유가가 이제 우리 유가도 마찬가지지만 뭐 네, 물가가 잡히 나간다면 충분하게 긍정적 흐름 좀 이어질 것을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반도체에서 보면 이런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이런 AI 반도체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실적으로 우리가 웨이퍼에서 이 반도체를 실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칩을 하나 잘라서 이제 패키징 하죠, 여기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AI 반도체는 이런 모양입니다. 바로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 HBM
네,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이제 엄청난 메모리가 같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층을 쌓는 거죠. 단 이쪽에다가 네, 1층, 2층, 3층, 4층 쌓는 것처럼 한꺼번에 속도, 왜냐하면 용량이 크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빠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수혜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죠. 네, 지금 삼성전자 주가 흐름도 보더라도 네, 그런 흐름들을 옆으로 행보하면서 잘 이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KC텍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마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반도체는 왜 만듭니까? 네, 반도체는 우리가 공정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이게 잘라가지고요. 인꽃이라고 합니다. 쪼꼬리처럼 생겼는데 이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에이폰을 만드는데 반짝반짝하죠. 이거에다 이제 공정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반도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네, 하나씩 절단해서 아니면 여기에서 패키징 합니다. 하나를 뜯어다가 아까 보신 대로 네, 보여드렸던 네, 패키징을 진행합니다. 대표적으로 해서 이렇게 패키징해요. 이렇게 네. 그런 과정이 후공정 쪽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후공정이 더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후공정 기업들이 주목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이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SF 반도체가 하고 하나 마이크론이 이제 후공정 이런 패키징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이제 케이스텍을 다시 돌아 말씀드리면 이제 회로를 그리잖아요. 아까 회로 그려진 거 보셨죠? 그 우리가 실적으로 그 제품을 보셨는데 회로를 그리는데 이제 우리가 불순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이에 울퉁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화학 소재를 통해서 사진 기술로 포토 기술로 하나씩 하나씩 회로를 그려 나가거든요. 포토 공정이라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로 그 선명하게 회로를 그려서 깎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 이게 또 맷돌처럼 생겼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 사포로 나무결을 이렇게 이게 깎으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까칠까칠한데 까칠까칠하면은 이게 울퉁불퉁해질 것 같은 실조 깎으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이 슬러리라는 거죠. CMP 슬러리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A4를 넣고 이제 이렇게 돌도 돌면서 슬러리를 집어넣어서 네,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로가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어줘 다듬어 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차피 만들어진 게 또 이제 일이라는 게 이렇게 또 우리가 실적으로 느끼는 그런 과정에서 딱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장비하고 이 슬러리라는 여기에 들어간 슬러리라는 이 부품을 이제 국산화하면서 그동안은 이제 일본에서 의지했는데 이 국산화하면서 이제 수혜가 좀 되는 이제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동안 D램 쪽이었다면 이제 낸드라든지 파운드리 있죠.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평택 3사 공장 또 미국에다가 또 공장을 짓고 있죠.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부분도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쭉 보시게 되면 이런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아까 이제 대표적인 이제 후공정 패키징 그 관련된 장비 쪽이에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장비 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후공정 관련된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후공정 제가 보여드렸죠.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장비 이 한미반도체가 거기에 들어가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연결된 부분도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네,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대표적인 뭐 에로틱 뱅큐는 이제 들어가는 이제 진공버프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또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번 이제 쭉 뭐 케이스텍 이런 기업들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워낙 좀 아래쪽에 이제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실적은 네, 크게 이상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도 이제 뭐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네, 삼성전자 잠깐 체크해 보면 네, 추세 변화는 이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락이 이미 끝난 상황들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하락 추세에서 지금은 이 이동 평균선 옆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주가는 흔들릴 수 있지만 방향은 이미 옆으로 가면서 이제 상승을 위한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위치인지 딱 보이죠? 네, 답을 딱 보일 겁니다. 이제 보유자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종목분들 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쭉 여러분께 한번 쭉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음, 뭐, 항상 이제 메타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해드렸고, 관련된 기업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 스토리 있게 쭉 연결돼 있다는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동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장하고 실적이 동반된 산업에 대한 투자가, 또, 그 우리가 이제 중심에서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지금 어떻게 보면 종목 장세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스피가 가게 되면 이제 대형주가 움직이는 흐름도 나올 텐데 그러기 전까지는 전반 이렇게 종목 장세 흐름들에서 이렇게 도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 이벤트도 있어요. 4월 14일부터 19일 정도. 최근에 이제 금요일 날 바이오주들이 많이 또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동안 한쪽에 2차전지 쪽에 쏠려 있거나 그랬는데 시소라고 그랬어요. 저는 시소처럼 내려왔다가 이제 한쪽에 있었는데 이게 2차전지 쪽이었죠. 이게 반대된 거죠. 그동안 반도체 바이오 쪽이 이쪽에 있었다면 반대로 이렇게 내려온 거고 이쪽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예, 어느 정도 규정은 잡혀 나가겠지만 하여튼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뭐 보면 이제 개별 어떻게 모멘텀 아마케가 있으니까 최근 뭐 ABL 바이오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싹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셀트리온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게 셀트리온 코스피니까 잘 못 가고 있어요. 그냥 수급은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네, 그 대장주들이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더 많은 상승이 이어지겠죠. 네, 이렇게 한번 말씀 정리해 드리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다시 돌아와서 저는, 네, 이렇게 한번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네, 이번에 가격 인상됩니다. 인상되기 전에, 이게 만약에 이제 이것도 이제 없어지겠죠. 나중에 이런, 이런 정기결제 서비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익률이 너무 이제 좀 좋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는 또 이제 그러잖아요. 형평성 문제도 그러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 22만 원입니다. 네, 한번 해놓으시면요. 나중에 가격 인상돼도요. 이게 그러니까 특징이 이거예요. 가격이 인상돼도 이 가격으로 평생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좋은 기회입니다. 네. 1668-4735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감사하고요. 네, 또 성공 투자하시고, 좀 더 여러분들 기대해 가시고요. 제가 여러분께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꼭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대박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저와 함께 하시면 또 그럴 길을 또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